피와 땀이 튀는 격투와 전쟁의 역사는 인류와 항상 함께해왔습니다. 그리고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격투 기술도 생겨났죠. 고대 그리스의 판크라티온부터 이소룡의 절권도까지 세상에는 일일이 파악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격투기가 있는데요. 그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많은 이들이 태권도 국가대표와 유도 선수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와 같은 궁금증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무술 고수들을 불러다 놓고 대련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은 해외 유명 쇼나 다큐멘터리 채널의 단골 주제로 등장하곤 합니다. 그 중에는 특정 무술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된 것도 있는데요. 제작진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수습조차 할 수 없었던 해외 방송이 있었습니다. 카포에라는 16세기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던 브라질 흑인 노예들이 무술 수련을 들키지 않기 위해 춤으로 위장해 연마했다고 하는 브라질 전통 무술입니다. 카포에라는 게임이나 영화의 소재로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으며 발차기 기술이 많아 종종 태권도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영화 옹박 2편에서는 카포에라와 관련된 인상적인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태국 전통무술인 무에타이와 브라질 전통무술 카포에라의 멋진 대련이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면을 본 태국인들은 실망감을 내비치며 쓴소리를 해댔다고 하는데요. 카포에라 기술이 너무 화려해 무에타이가 빛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브라질인들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이 장면을 감상했고요. 한국인들이 태권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듯이 브라질인들의 카포에라 사랑 또한 엄청납니다. 브라질에서는 카포에라를 연습하는 청소년을 거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펠레 등 대다수의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 어릴 적 카포에라를 수련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브라질 축구 특유의 화려한 개인기가 카포에라의 흥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의 자존심인 카포에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된 한 프로그램에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등장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고의 격투 무술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로 기획된 프로그램 파이트 사이언스는 무술별 위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카포에라 홍보 방송이었습니다. 그들은 카포에라, 가라테, 무에타이, 태권도 고수를 초청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사이언스 연구소의 생체공학자인 신디 버와 스포츠 생리학 전문가인 데이비드 샌들러가 각 무술의 위력을 분석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선 제작진은 발차기의 위력을 측정하기 위해 공중에 매달린 샌드백을 발로 차는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선수들의 발목에도 가속도계를 부착해 스피드를 측정했는데요. 건장한 체격의 선수들이 무대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6살 때부터 카포에라를 시작해 25년을 단련했다는 카포에라 선수가 실험에 응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앉은 자세로 잠시 있더니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힘을 실어 샌드백을 발로 찼는데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공보다 빠른 시속 159km가 측정돼 현장에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카포에라 발차기에서 발생된 힘은 816kg으로 엄청난 위력을 자랑했는데요. 첫 번째 순서였음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카포에라의 위력에 진행자들은 극찬하며 카포에라의 발차기가 가장 강할 것이라는 예상을 앞다퉈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무대에 선 것은 가라테 선수로 별다른 도약이나 추가 동작 없이 발차기를 했는데요. 시속 114km에 195kg의 낮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진행자들은 카포에라에 비하면 30%에도 못 미치는 힘이라며 카포에라는 스프링처럼 압축한 전신을 일시적으로 일으키며 발차기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타격이 들어간다면 한 대만 맞아도 상대가 내상을 입을 것이라고 카포에라를 추켜 세웠죠. 무에타이 선수는 시속 209km, 파워 635kg으로 속도면에서는 단연 우위를 보였지만 발차기 위력에 있어서는 아쉽게도 카포에라보다 아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 공인 5단 선수가 나섰습니다. 가볍게 훅 뻗은 태권도 선수의 발차기 후 기록을 확인한 진행자들은 깜짝 놀라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는데요. 카포에라보다 훨씬 좋은 기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시속 219km와 발생된 힘 1043kg. 비슷한 체격의 선수들 사이에서 이처럼 엄청난 기록이 태권도에서 나와버리자 진행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방송의 취지가 카포에라 홍보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카포에라를 옹호해야 했던 진행자들은 태권도의 속도가 좀 더 빨랐기 때문에 위력이 높게 나왔을 뿐 실제로 같은 스피드라면 카포에라가 훨씬 강할 것이다 라는 이상한 논리로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즉, 힘과 스피드 모두 태권도가 압도적이지만 그래도 카포에라가 더 강하다는 앞뒤 다른 멘트를 한 것이죠. 카포에라 홍보 방송에서 태권도의 위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입증돼 버렸으니 방송 사고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방영 후 인터넷에서 널리 퍼져 네티즌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원래 의도와 달리 태권도 홍보 방송으로서 제 몫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태권도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다며 감탄한 것은 물론이고 발차기 위력에 있어서는 태권도를 따라갈 무술이 없다고 평가했는데요. 하나같이 일본의 전통 무술인 가라테에 대해서는 뭐 하나 특출난 것이 없는 무술이라고 조소했죠. 그래서인지 현재 브라질에서는 축구 다음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가 바로 태권도라고 합니다. 브라질의 공립학교에서는 태권도가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성된 것은 물론이고 경찰 생도들에게 필수 과목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브라질에 있는 한국인 태권도 사범들은 70여 명의 경찰 간부 후보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태권도 수련이 경찰 생도들에게 워낙 호평을 받다 보니 브라질 민경학교, 즉 형사와 경찰 특공대를 육성하는 학교에서도 태권도 수업을 정규 과목으로 채택했다고 하고요. 브라질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간부 후보생들, 형사와 경찰 특공대까지 브라질 전통 무술인 카포에라 대신 한국의 태권도로 중무장한 것입니다. 한편 태권도의 위력과 관련된 흥미로운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국내의 한 언론사는 태권도와 유도, 무에타이 등 각 무술의 권위자를 찾아가 해당 무술이 격투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물었는데요.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정통 무술로서의 태권도는 그 어떤 격투기보다 강력하지만 스포츠로서의 태권도는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대답을 해왔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대답인데요. A사범은 부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태권도도 격투기다. 태권도는 원래 전신 공격이 가능한 풀 콘택트로 시작됐다. 현재 태권도 단체는 WTF, 세계 태권도 연맹과 ITF, 국제 태권도 연맹으로 나뉘는데 대한민국 국기이자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이 된 쪽은 WTF로 우리나라 도장 대부분이 WTF 소속이다. WTF는 북한 태권도로 알려진 ITF와 분리된 후 안전상의 이유로 주먹이나 팔을 이용한 안면 공격을 금지했고 생활체육 형태를 띠면서 가슴 호구와 헤드기어 착용 규칙을 도입했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지시사항을 모두 수용하면서 고유의 파괴력이 많이 사라진 것이다 라고요. 즉, 올림픽 종목이 되면서 격투기로서의 태권도의 기능이 많이 축소되었다는 뜻으로 태권도는 발차기뿐만 아니라 주먹이나 팔을 이용한 공격력도 대단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중국의 무술은 격투로는 부적절할 뿐더러 근접전에만 유리하고 카포에라는 준비 동작이 너무 많고 일본의 가라테는 전진과 공격밖에 없는 단순한 전공법만 구사합니다. 하지만 태권도는 무시무시한 발차기의 위력을 지녔을 뿐더러 공격을 유연하게 피하는 데도 뛰어나죠. 앞으로 격투 무술로서의 태권도의 진가가 더욱 알려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